네, 이제 파트 3 증거 수집과 데이터 정리 부분 보겠습니다. 일단은 증거 수집 전략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등 소송이라는 것은 당연히 증거가 많을수록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착실하게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 강조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계약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항상 흔적을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통화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녹취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녹취가 안 되는 아이폰이다라고 하시면 관련된 통화 내용 자체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요약을 해서 재확인받는 형식으로 뭔가 흔적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 흔적을 남기실 때에도 뭔가 모호한 표현은 좀 피하셔야 되고요. 모호한 표현이 남게 되면 나중에 해석의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거 가지고 다툼이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객관적인 표현을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 영수증, 이체 확인증 등 중요한 문서들은 보통 실물로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서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스캔 어플들이나 아니면 카메라 기본 어플들을 통해서 스캔을 해서 PDF 형태로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이 보관한 그 디지털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나 외장 하드 등의 백업을 반드시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실제로도 소송 진행하다 보면 원본 분실로 인해서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간혹가다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록하고 백업해두고 보관해두시는 게 권리 보호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하는데 필수 증거가 뭐가 필요하느냐? 임대차 계약서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계약서마다 내용이 상이하게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특약 부분인데 특히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원상회복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물에 대한 그런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특약으로 규정해 놓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약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확실히 확보를 해 두셔야 된다. 이 특약 같은 경우에도 계약서에 포함을 해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서와 별지로 작성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서와 그 특약을 계약을 하실 때에는 그 특약 내용이 본인에게 조금 불리한 것이 있다 아니면 본인에게 좀 남겨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계약서 원본과 간인을 하셔야 됩니다. 간인을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증거로 사용을 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다만 민사소송법적으로 봤을 때 서명이 안 되어 있는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본 문서인지 아닌지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약사항이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서명 날인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에는 인터넷 뱅킹을 하든 아니면 모바일 뱅킹을 하든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캡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캡처하실 때는 보통 그 은행 사이트마다 그 거래 내역, 이체 내역에 대해서 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형태들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대부분의 정보가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만 따로 출력을 하는 게 좋겠죠. 그 일반적으로 이체 내역 중에 하나로만 그렇게 캡처를 하게 돼버리면 다른 곳에 이체한 내역이 같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양식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만약에 통화를 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상대방이 임대인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라서 문자 보내거나 이런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통화를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통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보증금 반환 거절, 지연 의사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조금 확실한 그 내용들 위주로 녹취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거를 나중에 법원에다 제출을 한다라고 할 때는 단순한 음성 파일 형태로 제출을 보통은 안 하고 녹취록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녹취록이라는 거는 법원 근처에 있는 이제 속기사 사무소에 가시면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수수료가 꽤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이제 녹취 내용이 얼마 없다라고 하면 뭐 몇만 원, 뭐 돈 10만 원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녹취 내용이 좀 많다라고 하면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까지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나홀로 소송하시면서 클로버노트 같은 프로그램으로 이제 텍스트로 뽑아내서 그 텍스트 내용을 제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출한 내용들에 대해서 상대방이 만약에 다투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대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제한은 없다. 다만 상대방의 다툼이 있다라고 하면 녹취록으로 제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대인이 뭐 통화 자체도 조금 힘들다, 뭐 같은 건물에 살고 있어가지고 건물에서 보통 만나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녹음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자 간 녹음,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 당사자일 때 녹음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걸 고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게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대면으로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녹취를 해두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등기부등본의 발급 방법 그리고 읽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온라인에서 이제 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제 발급을 받으실 때 열람용이냐 발급용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가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이걸 증거로 제출할 때에는 보통 발급용을 발급받아서 보통 제출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 열람용 등기를 제출한다고 해서 그 증거를 배척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만약에 발급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등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PDF 형식으로 저장을 따로 해 두시거나 아니면 보증금 반환 청구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때 그 해당 등기부에 대해서 전자번호 형식으로 바로 이제 법원 사이트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트 7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번을 검색을 해서 검색된 소재 지번 중에 만약에 이렇게 검색이 됐어요. 그럼 여기 체크를 하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뭐 현행인지 뭐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추가사항으로 공동담보 전세 목록 매매 목록 이런 거를 넣을 건지 이런 거를 체크하고 나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때에는 공동담보라든지 전세 목록까지는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매매 목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유자가 바뀐 내역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특이하게 뭐 신탁 관련된 뭐 사기 혐의가 있다 이런 경우에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동담보나 전세 목록까지는 체크를 해주시고 발급을 받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발급 같은 경우에는 이 출력이 되는 용도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소송에 바로 보낼 수 있는 게 여기서 전자발급 전송 체크하시면 그런 형태로 발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주민등록 공개 여부까지 체크를 하시고 나면 공개를 하는 게 낫죠. 공개를 하는 게 낫습니다. 다만 그 본인의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이게 공개가 아마 안 될 거예요. 본인 부동산임을 인증을 해야 아마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될 텐데 저희는 이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 본안 소송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넣을 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 주민등록번호는 저희가 그 계약서상에 보통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로 여기서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따라서 저희 경우에는 이제 미공개로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결제 수수료는 한 1,000원인가? 그렇게 할 거예요. 1,000원 정도 결제하시고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읽느냐 이걸 한번 살펴볼 텐데 앞서 갑구, 을구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해서 이렇게 표제부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갑구, 이렇게 을구가 나오게 됩니다. 표제부는 뭐냐? 이 해당 건물과 건물의 그 면적, 그리고 점유하고 있는 토지, 뭐 이런 정보들, 주소지, 뭐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는 거를 표제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유자 박대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을구에는 뭐 물권, 그리고 전세권, 임차권 등기 명령 등 소유권 이외의 담보권이 기재가 되게 되는데요. 저희 사례에서는 그 김차인이 살고 있는 301호에 대해서는 뭐 근저당권 설정이 이렇게 돼 있었죠. 근저당권 설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을구에 이렇게 채권 최고액 5억 4천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이렇게 근저당권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거는 여기서 채권 최고액이라는 거는 그 박대인이 하나은행으로부터 돈을 5억 4천만 원을 빌렸다가 아니고요. 만약에 돈은 여기서 한 4억 정도 뭐 이렇게 빌렸을 거예요. 4억 얼마 정도 빌렸을 텐데 이게 뭐 이자도 쌓이고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집행비용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그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놓습니다. 이 금액을 설정해놔야 이 하나은행인 근저당권자가 실제 뭐 채권액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 상한이 이만큼이다라는 걸 제3자들이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배당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증거들을 정리를 해야겠죠. 이제 이렇게 모인 증거들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실물로 보관하는 것보다는 디지털화해서 클라우드 내에 보관을 하시는 것이 분실 위험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AI를 통해서 이 관련된 서면을 작성해 볼 거기 때문에 AI가 학습할 수 있는 상태, 즉 디지털화된 상태로 이 자료들을 보관하는 게 필수겠죠. 이제 증거 정리할 때 팁은 해당 증거의 내용이 조금 확정적이다. 예를 들어서 뭐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하루 동안 작성하고 끝이잖아요. 하루 만에. 그렇기 때문에 그 생성된 날짜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등기부등본과 같이 변동 가능성이 있어서 확인 시점이 중요한 경우에는 확인된 날짜를 맨 앞에 보통 변호사들이 이런 식으로 붙여요. 뭐 22년 2월 5일 뭐 계약금 이체 내역 이런 식으로 6자리를 붙여서 이제 타임라인을 잡는데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이제 클라우드 내에 보관을 하는 거죠.